안녕하세요. 1학년 통합과학 대단원 첫 번째 물질의 규칙성 중 중단원 두 번째 자연의 구성 물질을 담당하게 된 1학년 7반 담임선생님 정용훈입니다. 이제 날씨도 많이 따뜻해지고 한참 친구들과 친해지면서 왁자지껄 해야 하는 학급 교실이 텅텅 비어있는 모습을 볼 때 선생님은 여러분의 모습이 문득 떠올라서 눈물은 아니고 하품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바쁘게 해줘야 하품할 여유도 없을 텐데 아쉽네요. 빨리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면대면으로 수업할 수 있는 그날을 기약하며 생명체의 구성 물질의 다양성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66페이지부터 69페이지 내용으로 주요 학습 용어부터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학습 용어 첫 번째는 단위체라는 것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미노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단백질, 네 번째로는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고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뉴클레오타이드, 그리고 다섯 번째 핵산, 이렇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주요 학습 용어를 배우기에 앞서서 중학교 내용을 먼저 복습을 하고 본격적인 수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3대 영양소 어떤 게 있었죠? 우리 몸에 필요한 3대 영양소. 첫 번째로는 탄수화물, 두 번째로 지방, 세 번째로 단백질, 또는 뭐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선생님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순서로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탄수화물은 구성원소라고 하면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보면 되겠는데, 탄소, 수소, 산소라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포도당이라는 단위들이 합쳐져서 탄수화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포도당 같은 경우는 주요 기능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밥에 많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밥심이라고 할 때도 이 탄수화물이 생명체에서 에너지원으로 쓰이기 때문에 우리는 밥심이라는 말이 있죠. 두 번째,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까지 똑같아요. 근데 하나가 더 추가돼. 질소. 선생님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별표 칠게. 그리고 구성 단위는 아미노산이라는 애들이 합쳐져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역시 단백질도 에너지원으로서 우리가 고기도 적절하게 섭취 또는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이 콩 또는 뭐 식물성 단백질을 먹어주는 것도 에너지원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몸의 구성 성분, 우리 몸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성분, 근육들이 단백질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생리조정 작용, 우리 뭐 소변버그나 이제 뭐 여러 가지 생리 조절들 있죠. 그런 것들 작용을 조절할 때도 단백질이 사용되고, 효소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효소라는 것들 우리 그 3단원 생명 시스템이라는 단원에서 배울 수 있을 겁니다. 호르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 선생님 빨간색으로 써버렸네. 다시 쓸게요. 지방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과 똑같이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서 구성 단위는 지방산이라는 것과 글리세롤이라는 게 합쳐져서 지방을 만들어냅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체온 유지에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충격 흡수, 우리 아무래도 살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조금 충격을 잘 흡수를 하겠죠. 그 다음에 다이어트 의지, 지방이 많으면 이제 살을 빼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이어트 의지가 들 수도 있다라고 선생님 생각에 넣은 거예요. 다이어트 의지는 확실한 건 아닙니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소가 포함되어 있는 물질은 지금 방금 보니까 탄소, 수소로 이루어진 탄수화물과 지방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다 추가로 질소까지 있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핵산이라는 게 있어요. 핵산은 이제 생명 시스템에서 자세히 배울 거니까 선생님이 그냥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 중에 핵산이라는 게 있다 정도까지만 설명할게요. 이외에도 탄소를 포함하지 않는 생명체의 구성 물질로는 우리 몸에서 대략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물, 그리고 무기염류라는 게 있습니다. 무기염류는 선생님 뭔가요? 말 그대로 무기염류는 탄소가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그럼 탄소가 포함된 거 애들을 뭐라 그래요? 탄소가 포함되어 있는 염료를 유기염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뭐 이제 생활하다 보면 유기라는 말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유기물, 유기물질, 다 그게 이제 탄소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뜻이니까 무기라고 하면 탄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단위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체는 크고 복잡한 물질을 만들 때 반복해서 이용되는 기본 재료를 단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위체가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는 것은 똑같은 단위체의 종류가 달라지면 여러 가지 다른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리고 단위체의 개수, 그리고 단위체가 어떻게 배열되느냐에 따라서 배열 순서나 결합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물질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예로 하나 갖고 온 게 탄수화물인데, 탄수화물은 방금 중학교 내용에 살펴봤듯이 포도당이라는 기본 단위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아래에 있는, 선생님 빈칸을 많이 못 지웠네. 녹말이나 글리코겐, 셀룰로스 등 다양한 탄수화물에 해당되는 물질을 만들 수가 있는데, 단위체가 결합 방식에 따라서 선생님이 방금 설명했던 녹말, 글리코겐, 셀룰로스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포도당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어떻게 선생님이 규칙성을 딱 발견을 하지 못했네. 이렇게 일자로 연결된 포도당들이 조금 불규칙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구조를 주고 어떤 물질이냐를 물어보지는 않는데,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기본 단위체가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물어보지, 이거는 어떤 물질이냐, 이건 어떤 물질이냐, 그렇게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녹말보다 복잡한 형태가 글리코겐이고요. 셀룰로스 같은 경우는 일자의 한 줄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잖아. 그래서 우리 보면 이제 셀룰로스는 여자들이 좀 많이 알고 있는데, 남자들도 많이 알 수 있겠죠. 뭐 보면은 아닙니다. 셀룰로스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선생님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가서 생명체 구성 물질이 만들어지는 과정.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수화물, 단백질, 핵산 등은 탄소, 수소, 산소의 약과 원자들이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지고, 단백질 같은 경우만 뭐가 하나 더 추가됐어? 그렇지, 질소, 화학식으로 N이라고 쓰죠. 질소가 추가됐지. 다 화학식 서로 겹에다가 탄소는 C, 수소는 H, 산소는 O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제 그런 애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단위체를 만들고, 단위체가 규칙적으로 반복되어서 다양한 물질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여기에 대한 기본 체크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체의 종류, 결합수, 결합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물질이 만들어진다. 그렇죠. 우리 탄수화물만 생각해 보더라도 쉽게 생각할 수 있죠. 두 번째, 크고 복잡한 물질을 만들 때 반복해서 이용되는 기본 재료를 단위체라고 한다. 맞습니다. 포도당의 결합 방식에 따라서 녹말,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글리코젠, 셀룰로스 등이 만들어질 수 있다. 맞죠? 같은 개수의 단위체로 물질을 만들면 단위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상관이 없지 않죠. 어떻게 연결되는지, 결합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물질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미노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는 아미노산이고요. 단위체로 우리 몸에는 약 20종의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이 아미노산의 20종의 아미노산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역시 여기서도 중요한 건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종류나 그리고 개수, 배열 순서에 따라서 다양한 단백질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이거 알아두면 되겠고요. 근데 단백질 같은 경우는 이 결합 방식 중에 하나인 이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게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선생님이 아미노산을 하나를 가져왔어요. 아미노산은 여기 왼쪽에, 여기 파란색으로 쓸게. 파란색에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 이름 하나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 아미노기라는 부분이고, 여기 빨간색으로 같이 동그라미 친 부분을 카복식이라고 합니다. 조금 이름 암기하기 어렵겠지만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자연스럽게 알게 되니까 일단은 조금 암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 R을 곁사슬이라고 하는데 우리 수학으로 치면은 치환기라고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뭐 X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미지수. 그래서 이 R끼가 달라지면서 R이 뭐 수소일 때도 있고 뭐 S라는 황일 때도 있고 다양한 물질이 결합함에 따라서 20종의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는 거고 나머지 지금 여기 어디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개는 다 똑같고 R만 다르게 되면서 20종의 아미노산을 만든다는 것 하나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결합 방식은 아미노산은 아미노기라는 NH2라고 쓸게. 질소 하나 수소 두 개로 이어졌으니까 아미노기와 카복식이라고 해서 COOH라는 부분을 가지면서 곁사슬도 가진다는 거 안 썼네요. 곁사슬을 가지면서 결합을 할 때는 물 H2O라는 물이 빠지는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단백질을 만듭니다.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결합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보면 다른 색으로 써서 뭐 녹색으로 하나 해볼게. 지금 보니까 아미노기랑 카복시기가 결합을 한대요. 어떻게 결합을 하냐면 선생님이 왼쪽에 있는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동그라미 치고 있는 카복시기에서 OH라는 부분이 빠지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아미노기에서는 H 이렇게 두 개 빠지면 H2O라는 물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물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면서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걸 형성을 하는데 이 펩타이드 결합을 하고 난 후에 모형을 살펴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아까 카복식이라는 COOH에서 OH 빠졌으니까 OH 빼고 여기 바로 질소에서 H 빠진 부분이랑 합치면 이렇게 구조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이 이루어지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 선생님 지금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을 보면 카복식이에서 OH-가 빠지고 그 다음에 아미노기라는 NH에서 H가 빠져서 NH라는 부분이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이 부분이 펩타이드 결합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다른 부분을 이제 막 복잡한 구조가 나와 있을 거야. 뭐 어렵게 내는 문제에서는 그때 CONH가 보인다고 하면 펩타이드 결합을 했고 얘는 아미노산들이 합쳐진 단백질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은 선생님이 좀 이따가 모의고사 문항을 풀어줄 텐데 모의고사 문항 정도의 수준만 알면 되고 조금 심화로 설명을 한 거니까 이해되는 친구들은 이해하시고 이해되지 않는 친구들은 그래 나는 모의고사 문제 수준만 알면 될 것 같다라고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적극적인 질의응답은 가능하니까 선생님한테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구조를 살펴보면 단백질은 아미노산의 종류와 배열 순서에 따라서 고유한 입체를 가지며 특정한 기능을 하기도 하죠. 어떤 기능을 하냐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근육을 이루기도 하고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다양한 화학 반응, 이거 생명 시스템 또는 2학년 생명과학 원에서 자세히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학 속에서 우리 생물체 내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해서 우리 대학교 가거나 또는 대학교 이제 진학을 할 때 생화학과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이게 생명과학이랑 화학이 합쳐진 생명 속에서 화학 반응을 살펴보는 거니까 혹시 이 생화학과라는 과에 대해서 궁금한 친구들은 생명과학과 화학을 합친 거구나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생리 기능을 조절한다. 두 번째,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수화물 중에서 가장 많이 존재한대요, 단백질이. 요거 꼭 알아둬야 될 것 같아. 빨간색으로 표시하겠다, 선생님 중요하니까.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수화물 중에서 가장 많은 물질은 단백질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백질의 종류랑 단백질의 변형 보고 문제 풀고 오늘 빠르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물체를 구성하는 단백질의 종류와 기능을 살펴볼 텐데, 단백질의 종류로는 첫 번째, 털과 손톱의 신체의 일부를 이루는 단백질로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샴푸 중에서 케라시스라는 샴푸 혹시 기억나시나요? 케라시스라는 샴푸가 있는데 이 머리털을 보호를 해준다라고 해서 케라틴 단백질을 보호해준다 해서 케라시스라고 합니다. 두 번째, 걷거나 달리는 것과 같이 움직임을 도와주는 여러분들 액티비티한 단백질, 액틴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세 번째, 우리 몸속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호르몬이라는 물질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몸속에 들어온 병원체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항체라는 물질도 단백질이 됩니다. 다섯 번째, 적혈구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로 산소의 운반을 돕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 헤모글로빈의 산소 운반과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 담배를 많이 피우거나 청소년 시기에 담배를 많이 피우거나 또는 화재 현장에서 질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유해가스가 일산화탄소라고 합니다. 이 일산화탄소는 매우 불안해서 이산화탄소라는 안정된 물질이 되고 싶어 하는데요. 어떻게 안정된 물질이 되고 싶어 하는지는 선생님 2학년 때 화학원에서 자세히 가르쳐 드리도록 하고, 이산화탄소가 되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산소를 뺏어갈 수 있는 부분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폐도 있겠지만, 주로 헤모글로빈, 우리 피에 들어가 있는 헤모글로빈 속에서 산소를 뺏어갑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담배를 많이 피우게 되면 뇌로 가는 혈액량에서의 산소를 뺏어버리기 때문에 뇌에 산소가 많이 부족하게 돼요. 뇌에 산소가 많이 부족해지면 뇌세포라는 게 파괴가 됩니다. 여러분, 뇌세포가 파괴되면 좀 흔히 우리가 편하게 말해서 멍청해진다라고 하죠. 그래서 조금 기억력이랑 아무래도 조금 나빠질 수가 있어요, 머리가.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는 흡연을 좀 안 하는 게 좋고요. 물론 성인 돼서도 안 하는 게 좋겠지만, 이제 청소년 시기가 우리가 성장하는 시기니까 더욱더 많이 담배를 피면 안 되고, 지금이라도 여러분 아직까지 폈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지금이라도 끊으면 여러분들 건강하기 때문에 빠르게 회복이 될 수 있으니까 혹시 흡연하고 있는 친구들 얼른 끊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화재 현장에서 질식하는 사람들 폐를 보면은 폐가 까매져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일산화탄소가 막 이산화탄소가 되기 위해서 산소 뺏어가니까 그런 거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혈관에 막혀서 이제 질식을 하게 되는 거죠. 폐도 이제 까매지고. 마지막으로 세포호흡이나 소화 등의 생물체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돕는 효소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의 종류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빨간색으로 별표 쳐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단백질의 변형입니다. 단백질의 기능은 단백질의 다양한 입체 구조에서 비롯이 되기 때문에, 이 입체 구조가 변하게 되면 단백질의 기능도 잃게 되고, 입체 구조를 변형되는 방법은 유전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을 가했을 때도 잘 변하게 됩니다. 열을 가했을 때 변하는 걸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로 계란 후라이 같은 것들이 있겠죠. 또는 삶은 계란 등. 두 번째, 단백질의 독특한 입체 구조가 변형되면 우리 몸에서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서 주로 많이 걸리는 말라리아 모기에 물리게 되면 낫 모양의 적혈구가 생성이 되는데, 낫 모양의 적혈구가 되면 빈혈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빈혈증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기억력을 잃게 되는 알츠하이머병, 아무래도 낫 모양의 적혈구가 산소를 잘 운반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기억력을 잃는 알츠하이머병이 잘 생기고, 파킨스병, 강우병 등 변형된 단백질에서 정상적인 세포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기본 체크 문항과 모의고사 문항 풀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수업은 늘 이렇게 정해진 양을 끝나면 시간과 관계없이, 때로는 일찍 끝날 때도 있겠지만 늦게 끝날 때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정해진 분량만 하고 수업을 마무리하니까 좀 힘들겠지만 좀 마지막까지 같이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백질의 기능적 특성은 단백질의 입체 구조에서 비롯된다.
맞죠? 두 번째, 단백질의 입체 구조는 그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순서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순서, 개수, 종류, 배열 방식 등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순서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거 아니죠. 세 번째, 단백질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수화물 중에서 가장 많다고 했어요. 네 번째, 세 개의 아미노산이 결합할 때는 여러분들 하나의 물 분자가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두 개의 물 분자가 빠져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선생님이 아까 지금 보니까 아미노산 두 개가 결합할 때 펩타이드 결합 하나가 만들어지면서 물 하나가 만들어졌잖아요. 물 하나 빠졌잖아요. 그러면 왜 선생님 세 개가 결합을 하면 두 개가 빠져나오는지 여러분들한테 질문으로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질문이 많으면은 여러분들 선생님이 게시판에 한 번에 정리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질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다 된 걸로 치고 선생님이 요거 이제 조금 심화로 시험 문제 낼지 말지는 조금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 보고. 다섯 번째, 단백질 아미노산의 종류와 배열 순서에 따라서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갖게 되죠. 여섯 번째, 입체 구조가 변해되면 본래의 특성을 잃을 수 있지. 열을 가하거나 아니면은 낫 모양의 적혈구 같은 경우는 다양한 질환을 일으킬 수 있죠. 그럼 마지막으로 관련 모의고사 문항 풀고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6월 학력평가 문항인데요. 그림은 단백질 X를 구성하는 단위체 A와 B의 결합 방식을 나타낸 것이다. 단백질을 구성하는 단위체이기 때문에 얘들은 아미노산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바로 기억은 맞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두 번째, 단백질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할 때는 아까 선생님 뭐가 빠진다고 했어? 물이 빠진다고 했었죠. 화학식으로 H2O. 그래서 니은은 틀렸죠. 물이 빠지죠. 디귿 단백질 X는 8개의 펩타이드 결합을 하고 있다. 지금 보니까 아미노산 2개가 결합할 때 하나의 펩타이드 결합을 형성했네. 빨간색으로 펩타이드 결합 형성해볼게. 하나의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됐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펩타이드 결합을 단백질 X에서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네요. 7개니까 디귿도 틀렸습니다. 그럼 정답은 1번. 이렇게 펩타이드 결합은 아미노산 2개에서 하나가 빠져나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딱 요 정도만 알면 됩니다. 우리 모의고사 풀고 내신 대비할 때도 이 정도만 알면 되고 아까 복잡했던 그 화학식이랑 화학 반응 과정은 여러분들 볼 필요 없습니다. 2018년 11월 학력평가 3번입니다. 그림은 단백질 합성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은 단백질의 기본 단위이다. 단백질의 기본 단위니까 아미노산이 되겠죠.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까지 포함된 탄소로 이루어진 물질이기 때문에 탄수화물 맞고요. 디귿 단백질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물질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이번 시간도 너무 고생 많았고 언제든지 질의응답은 편하게 밴드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여러분들 아니면 전화로도 가능하고 편한 방식으로 어떻게든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질문하시고요. 이제 개학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조금만 더 힘내시고 이제 개학하고 여러분들과 웃으면서 실제로 수업하는 날들을 기대하며 오늘 수업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